네, 안녕하세요. 요연쌤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환경평가 문제 수학 영역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두 다항식 얘네들의 2a 플러스 a 플러스 2b의 값을 간단히 해라.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다. 그럼 계산하니까 이게 분배돼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y 둘이 더해지면 얘네 둘이 더해지고 얘네 둘이 더해지겠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4xy가 되겠다. 답은 몇 번? 2번. 등식 이해가 만족시킨다. xy에 대해서 구해라. 우리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정리해주면 되겠죠? 예, 정리해봅시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y 그 다음에 yi로 정리하면 1 플러스 2i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얘가 몇이 될 거다? 1, 얘가 2가 될 것이다. 따라서 y는 몇이다? 2. 3x 플러스 2y가 몇인데 1인데 y가 2였으니까 3x 플러스 4는 1이다. 따라서 x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x 더하기 y니까 답은 몇 번? 1번. 3번 a가 이렇게 되어 있는 2, 3, 4, 5, 6 집합 b라는 집합이 1, 3, a라는 집합일 때 또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8이다. 일단은 교집합이니까 3이랑 3 두 개 공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3을 제외한 나머지 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합이 몇이었다? 8이었다. 그러면 분명히 얘는 뭐였을 것이다? 5였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4였다면 1이라는 애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A에는 1이 없죠. 따라서 얘는 5였을 것이다. 따라서 A는 몇이다? 5였을 것이다. 답은 몇 번? 2번. 등식 10p3 이 n 곱하기 10의 컴비네이션 3이다. 그럼 10p3이라는 거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는 뜻이고 여기다가 n 곱하기 10 컴비네이션 3은 10, 9, 8 아래로 3개 적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0, 9, 8 여기 약분시켜 버릴 수 있죠. 1, 2, 3 이쪽 반대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 6 n은 몇이다? 6이다. 답은 3번. 다음 5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6은 0 이 허근을 갖도록 허근을 갖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뭐한다? 작거나 작다 하게 되죠.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판별식 d 써봅시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었고 c는 16이다. 계산해보니까 a제곱은 마이너스 64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어떻게 될까요? a제곱이 뭐보다 작다? 64보다 작다. 그러면 자연수 a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a는 몇부터 몇까지 원래? 마이너스 8부터 8까지인데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최대값은 몇이다? 당연히 4번 7이죠. 다음 6번 a-b가 2고 ab가 3분의 1이다. 그때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값을 구해보자. 그럼 여기 일단은 공식으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에다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 이 공식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a-b고 여기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데 a-b로 만들어 봅시다. a-b의 제곱으로 하면 더하기 3ab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b는 2였고 여기 안에 있는 거 2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ab니까 3 곱하기 3분의 1이다. 계산해 주니까 2에다가 이쪽은 4고 둘이 약분되니까 몇이다? 1. 따라서 5 곱하기 2니까 10. 답은 몇 번? 3번. 7번 그림은 두 함수 f랑 g가 나타낸 것이다. 다른 부분 답해봅시다. f3 그 다음에 그 3 g에 넣으면 되겠죠? 3은 4로 갔고 4는 3으로 갔다. 다음 여기는 3이고 g3부터 문제 해봅시다. g3은 1로 갔고 1은 5로 갔죠? 그래서 따라서 5다. 빼니까 마이너스 2. 답은 몇 번? 3번. 다음 8번 봅시다. 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 시켰더니 요게 됐다. 그럼 평이동 시켜보면 되겠죠. 평이동 시킬 때는 x방향 이동했다. 그럼 부호 반대로 적으면 되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뭘 집어넣자? y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자. 는 10이다. 계산해주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일 거고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0일 것이다. 전개해봅시다. 전개해보면 x제곱 더하기 몇 x? 8x 플러스 16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10이다.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8x 더하기 4y 16이랑 10이니까 20일 거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해서 플러스 10은 0이다. 됐죠? A는 8, B는 4, C는 10이다. 다 더하면 몇이다? 22다. 답은 몇 번? 5번. 다음 9번. 예, 연립방정식 얘 해가 알파고 베타래요. 그때 알파 베타를 구하여라.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거기에 2차까지 들어갔다면 1차를 정리해 주는 게 빠르겠죠. y는으로 정리해 봅시다. 위에 식. 예. y는으로 정리해 보면은 1 넘어가니까 2x-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식을 y에다 집어넣어 보죠.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여기다가 제곱이니까 2x-1의 전체 제곱은 5다. 정리해 봅시다. 4x제곱 마이너스 x 여기 계산하니까 4x제곱 일단 해볼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5다. 그럼 여기 정리해서 마이너스 없애보니까 여기 날라갈 거고 그다음 플러스 4x 마이너스 x니까 3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됐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다. 는 0이죠. 그럼 3x가 몇이 되더라? 6이 되더라. 그럼 x는 몇이다? 2. x가 2가 나왔다. 2를 어디다가 집어넣죠? 여기다 집어넣죠. 2 집어넣으니까 몇이죠? 4-1이니까 3. y가 몇이다? 3이다. x가 2고 y가 3이니까 곱하면 당연히 6. 답은 1번. 10번.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고 이렇게 생긴 원이 있을 때 둘이 접한대요. 접한다는 말은 직선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원의 중심이라는 점을 1,0이라고 갖고 얘를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뭐랑 똑같다? 반지름의 길이 d랑 r이랑 뭐한다? 같아졌을 때 얘는 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거리 d를 구해봅시다. d는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 그 다음에 곱하는 거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둘이 곱하니까 0 더하기 5는 절대값 되겠죠. 얘 계산해보니까 얘는 루트 5가 될 것이고 위에는 6이죠. 이게 절대값이니까 그냥 6일 것이다. 그래서 루트 5분의 몇이다? 6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넣었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타났네요. 루트 5분의 6이라고. 루트 5분의 6이다. 루트 5분의 6이면은 얘는 답은 몇이죠? 얘 유리화니까 5분의 6 루트 5가 되겠다. 답은 몇 번? 2번. 다음은 11번.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을 뭐로 적었냐면 u를 100 이하의 자연수다. 100 이하의 자연수다. 두 부분 집합. A는 이렇게 홀수 집합이고 B는 7의 배수 집합이다. 그러면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여라.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개수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합집합의 개수인데 합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자? A라는 거의 원소랑 B라는 거의 원소에서 뭘 빼자? 교집합 B. A랑 B의 교집합되는 부분을 빼주면은 합집합되는 부분은 남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A 개수는 몇 개다? 당연히 홀수니까 50개겠죠. 됐죠? 그냥 절반이니까. B는 B의 개수는 7의 배수다. 7의 배수 생각해 보니까 7 곱하기 14 정도 하면은 98이 나올 거니까 몇 개 있다? 얘는 14개가 있다. 그리고 7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애를 생각해 봅시다. 7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교집합이니까 7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친구들은 그거의 절반계 있겠죠. 따라서 얘 몇 개 있을 거다? 7개 있을 거다. 그러면 50 빼기 더하기 14 빼기 7이죠. 계산해 보니까 몇이 된다? 57개다. 답은 몇 번? 5번. 다음은 12번. 세 점 A, B, C가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가 있다. 일단은 그려볼게요. 한번 좌표표면 그리고 마이너스 2,0의 A가 있다.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0,4 좀 더 위에 있겠죠. B에 0,4가 있다. C는 어디 값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C라는 점이 적당하게 어디인가에 있겠죠. C라는 점. 이렇게 해서 얘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대요. 하란 대로 AC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다. AC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다. 이럴 때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다. 무게중심 어디 있겠죠?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세 좌표의 합을 구한다면 3으로 나눈다. 평균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 더하기 a를 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첫 번째 좌표고 두 번째 좌표는 3분의 0 더하기 4 더하기 b를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뭘까요? y축 위에 있다는 말은 x가 무엇이다? 0이다. 얘가 0이 될 것이다.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 한 게 무엇이다? 0이다. 따라서 a는 2다. 됐죠? a가 2, b가 되겠죠. 이제 찾았고 a가 2라는 걸 찾아냈다. 근데 거리가 똑같다. 2b라는 애랑 bc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같으니까 ac의 길이는 마이너스 2,0이니까 둘의 거리는 4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운 값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 bc의 길이를 구해보자. bc의 거리는 2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뭐하다? 같다고 놓고 양변 제곱해서 b제곱은 16 나왔을 거고 여기는 4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이다. 그러면 여기 날릴 수 있는 거 날려봅시다. b 여기 더하기죠. 16 날릴 거고 그 다음 b제곱 날아가겠죠. 넘어가니까 b는 무엇이다? 2분의 1이다. 그럼 a랑 b의 값을 찾았네요. a 몇? 2이고 b는 2분의 1 있으니까 답은 2분의 5가 되겠다. 답은 5번. 다음 13번.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뭐의 값을 찾아라? f2의 값을 찾아라. 보니까 f는 x는 1에서 최대값 9를 갖는다. 이차함수인데 최대값을 갖는다. 얘는 1,9가 꼭지점이겠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최대값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선 y는 fx에 접하고 직선 얘에 평행한 절편 직선의 y절편이 9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 얘 기울기, 지금 기울기라는 애를 뽑아보니까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9인 거니까 얘는 어떻게 보낼 수 있죠? y는 2x 플러스 9가 얘가 접선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보니까 지금 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차함수 fx를 좀 특정 지어봅시다. 이제 어떤 a에다가 x-p의 제곱 플러스 q Q가 꼭지점이죠. 그럼 찾아보니까 a는 x 몇이죠? 1 제곱 더하기 9다. 되겠죠? 근데 얘가 여기가 접선이 된 y는 2x 플러스 9라는 애가 접선이다. 그러면 얘네 둘이 연립을 해보면 연립한 값이 몇이 되겠다? 판별식 d를 써서 0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에다가 x-1의 제곱 플러스 9는 2x 플러스 9 둘이 연립해봅시다. 연립하면 둘이 날라가고 여기 앞에 거 정리해봅시다.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는 뒤에는 2x다. 정리해보면 ax 제곱 넘어오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묶을게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a는 0이다.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뭐한다? 작다. 0이어야 되죠? 0의 접선이 되니까 판별식 d는 4분의 1로 합시다. 4분의 1로 하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뒤에 빼기 ac니까 a 곱하기 a는 0이다. 정리해보면은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빼기 a 제곱 0이니까 a 제곱 날라고 2a 플러스 1이 0이니까 2a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찾아냈다. 근데 아까 전에 첫 번째 얘기했지만 a가 0보다 작다는 것까지 잘 만족시켜줬죠. 그럼 여기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f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다. 조금 내려가서 그럼 f에다 몇을 집어넣자? x에다 2를 집어넣자. 2분의 1에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의 제곱 플러스 9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았을 거고 플러스 9니까 2분의 18, 2분의 17이다. 답은 몇 번? 5번. 다음 14번. 실수 이거에 대해서 PQ가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P는 이렇게, Q는 이렇게.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P가 not Q니까 P는 not Q니까 요게 참이라는 소리죠. 요걸 만족시킨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데 일단 not q라는 걸 그냥 만들어 봅시다. 아예. not q라는 거는 q의 반대죠. q의 반대니까 얘는 x-3 얘가 이렇게 하면 not q가 되겠죠. 그럼 p가 not q이다. 그럼 여기 조건 요거를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3 플러스 k, 3 마이너스 k 여기까지 범위가 여기가 누구의 범위? q의 범위 되겠죠? 진리집합. 그 다음 여기 얘도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해 한번 해보니까 x 6이랑 2 하면 되겠죠? 6이 하면 x 마이너스 6에다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2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p라는 집합은 어떻게 될 것이다? p라는 집합은 어떻게 될 것이다? 6이랑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겠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게 한다. 그럼 여기 안에 누구랑 누가 있다? 마이너스 2도 들어가 있고 몇도 들어가 있다? 6도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 3부터 거리가 가장 멀 건데 여기 거리가 마이너스 2보다 3 마이너스 k가 뭐보다 작아진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또는 그리고 또 뭐가 된다? 6은 어떻게 된다? 3 플러스 k보다 작아야 된다 되겠죠. 이게 정리해 보니까 넘어가면은 k는 뭐보다 크다? 5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된다? 3보다 커야 된다.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k는 뭐보다 커야 된다? 5보다 커야겠죠. 그럼 최소값은 몇이다? 5다. 답은 3번. 다음은 15번 a가 여기 1,3이고 b가 a,5 b는 c는 b,c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직선 OA랑 OB는 서로 수직이다. 서로 수직이고 그 다음에 B랑 C는 Y는 X에 대해 서로 대칭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점을 찍어 봅시다. 직접 1,3이라는 점은 찍혀 있으니까 A 1,3 그 다음에 A,5라는 놈이 있는데 OA랑 OB가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OA라는 애가 여기 이렇게 5가 있을 건데 OA면 OB라는 애는 이런 식의 위치에 있겠죠. 그렇죠? 여기 위에 있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의 기울기를 생각해 봤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가 1 증가할 때 y가 3 증가했다. 그럼 얘는 y는 3x의 그래프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얘는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x 그래프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됐죠? 그리고 얘 당연히 원점을 지나겠죠. 수직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x가 통하는 거니까 얘가 b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a,5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5는 마이너스 3분의 1 a다. 즉 따라서 a는 몇이 되겠다? a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5가 나왔다. 그럼 b 위치 적당히 찍어보면은 여기 적당히 위치에 b가 있을 거고 b는 마이너스 15, 몇이다? 5다. 됐죠? c 찍어봅시다. c는 B랑 C가 Y는 X에다 서로 대칭이다라는 말을 했으면은 Y는 X에 서로 대칭이다라는 말은 누구랑 자리를 바꿔라?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다. 그럼 C는 적당한 위치에 있을 건데 C라는 점은 둘이 바뀐 거 5, 마이너스 15에 찍혀 있겠죠. 됐죠? 그럼 B가 몇이다? 5일 거고 C가 마이너스 15다. 그러면 여기서 AC다. AC의 길이 AC라는 여기 C라는 점에 여기 뭘 그려보자? AC죠. AC라는 점에 적당한 그래프를 1차 함수를 그렸을 때 AC의 y절편을 구해라. 그럼 1,3이랑 우리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죠. y는 x의 증가량 4, 1에서 4로 증가했고 3에서 마이너스 15로 됐다. 그럼 마이너스 18 되겠죠. x에다가 지나는 점은 1에다가 플러스 3, 1,3을 지난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9 여기다가 x고 계산하니까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3이다. y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뒤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y절편이죠. y절편은 얘는 2분의 6이 될 거니까 합쳐서 2분의 9, 2분의 6 더해서 2분의 15 답은 몇이다? 4번. 봅시다. 16번 좌표평면 곡선이 이렇게 있대요. 이 곡선 뭐죠? 유리함수죠.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면서 2,1 2,1만큼 평행했다는 거, 평행이동했다는 거.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다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 대충 어느 정도 확인해보고 봅시다.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은 각각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하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고 근데 얘가 2,1만큼 이동했는데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뭘 이용해서 점근선 이용해서 그리면 편하겠죠. 아까 K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왼쪽 연장해서. 그러면 여기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여기를 A라고 했고 Y축이랑 만나는 교점을 B라고 하죠. 그 다음 점근선 교점을 C라고 하죠. 근데 얘네들이 하필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한데 얘네들 어디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지나게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B랑 C, 직선 BC의 교점과 직선 AC의 교점만 교점의 기울기 두 기울기가 같으면 뭐가 될까요? 둘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볼게요. 그럼 A라는 점 한번 찾아봅시다. A라는 점은 Y값이 0이 됐을 때 X 절편이 나타나니까 Y에다 몇을 집어넣자? 0 집어넣자. 0은 X-2의 K 플러스 1이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은 X-2분의 K가 될 거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2의 K고 X로 정리해봅시다. 마이너스 넘길까요? X-2는 마이너스 K고 X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럼 얘는 A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 나오겠다. 되겠죠? 그럼 B 한번 찾아봅시다.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마찬가지로 Y절편이니까 X에 몇을 집어넣자? 0을 집어넣자. Y는 X에 0 집어넣으면 0-2분의 K 플러스 1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죠. 되겠죠? Y값. 따라서 얘는 X에 0을 집어넣었더만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런 값을 갖게 되더라. C는 아까 전에 이미 구했죠? 2,1만큼 평이동했다고. 옆으로 좀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뭘 찾아보죠? BC라는 아이의 직선의 기울기랑 아까 얘기했듯이 AC라는 애의 기울기가 뭐한다? 같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기울기 찾아봅시다. BC의 기울기 B 증가량 2에서 몇 빼고 0 빼고 1에서 뭘 빼자?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AC도 한번 해봅시다. AC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서 빼기 2 해주면 될 것 같고 0에서 1을 뺍시다. 그럼 계산해봅시다. 2분의 얘 마이너스 둘이 날아갈 거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2분의 K만 남겠죠? 얘는 몇이다? 4분의 K. 여기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둘 다 날리고 나면은 남는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K분의 1이다. 됐죠?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되겠죠? 둘의 기울기가 같으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둘이 정리해 봅시다. K분의 1은 4분의 K다. 정리하니까 4는 K제곱. 따라서 K는 몇이 되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아까 전에 K는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답은 몇 번? 4번. 다음 17번. A가 0보다 작을 때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 만족한 거의 해가 B는 X는 B보다 크고 B 플러스 1보다는 작다는 식이 나왔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해를 구하려면은 두 개의 해를 좀 쪼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식부터 봅시다. X-A가 양변을 제곱하는데 A가 일단 0보다 작으니까 요거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A가 작고 A보다는 크겠죠. 실제로 마이너스 A는 양수기 때문에 더 큰 값이 될 거고 A는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좀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양변에다가 A를 한번 더해 봅시다. A를 더하니까 얘는 2A, 여기는 X가 남고 여기는 0이 남겠죠. X는 2A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값을 찾았다. 첫 번째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2A는 이렇게. 그럼 이번 두 번째 것도 찾아봅시다. X제곱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A는 0보다 작고 인수분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A는 0보다 작기 때문에 A보단 크고 X가 1보다는 작다. 두 번째 범위 찾아냈죠. A는 X1이다. 그러면은 정확한 값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려봅시다. 여기다 0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 적당한 2A가 있을 거고 그 사이엔 A가 1은 좀 더 크게 있겠죠. 그럼 여기 사이에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은 A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럼 공통범위니까 연립부등식 이 사이겠죠? 어디? A보다는 크다. X가 0보다는 작게.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A랑 B랑 뭐한다? 같다. 그리고 B 플러스 1이 0이다. B는 몇이겠죠? 마이너스 1. 그럼 A도 마이너스 1.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하면 몇이다? 마이너스 2다. 답은 몇 번? 5번. 다음은 18번. 문제 좀 길죠? 어느 학교에서는 수학을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탐구 과목을 물화생지 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대요. 네 개를. 다음 만족시키는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일단은 보니까 A랑 B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한 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해서 세 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학이 하나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과학으로 선택하든 아니면 수학을 더 선택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가 선택하는 세 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세 개의 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과목이 한 개밖에 없다.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무조건 몇 개? 한 개다. 그래서 아래 문제 푸는 걸 계속 봅시다. 얘가 하는 거. 일단은 얘는 어떻게 나눠봤냐면은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일 때랑 일치하지 않은 과목이 과학일 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봤어요. 그럼 당연히 수학을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 선택한 놈이 뭐가 된다? 같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과학으로 채워도 되고 과학이 아닌 수학으로 채워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몇 과목? 6과목 중에서 뭘 찾아가자? 두 개를 그냥 선택하자. 근데 두 개를 선택할 때 A랑 B가 겹치는 과목이 한 과목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다른 과목으로 선택이 되겠죠. 따라서 6개 중에서 A가 선택하고 나면은 B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하면 되겠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6 곱하기 5에다가 2로 나눈 거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2로 나눈 거 계산해보니까 15 곱하기 몇이죠? 6이니까 90인가요? 일단 가가 90이네요. 요번에 일치하는 과목에서 과학 과목이다. 근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두 개로 나눴네요. A랑 B 모두 수학 과목 한 개와 과학 과목 한 개를 선택을. 얘가 동시에 선택한 과학이 있는데 나머지 A가 선택한 부분이랑 B가 선택한 부분이 있을 때 A가 선택하는 과목, B가 선택한 과목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수학 하나, 과학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얘도 수학 하나, 과학 하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그럼 요번에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둘 중에 하나는 수학을 2개 선택했고 나머지 하나는 과학 과목을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그러면 과학이 공통되는 애가 하나 있고 예를 들면 A가 수학 2개, B라는 애는 수학 하나, 과학 하나. 둘 다 수학 2개를 선택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수학이 총 3과목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수학 2개를 선택했다면 얘는 무조건 수학을 1개 이상은 선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둘이 뭐 할 수 있다? A가 아니라 B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곱하기 2 할 생각은 하고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과학 선택하는 과목은 제껴두고 수학을 2개 선택했다. 첫 번째 A라는 친구가 수학을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죠?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남는 건 지금 수학이 하나 남았을 거고 과학은 아까 전에 4개 중에서 하나 뺐으니까 3개가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볼게요. 곱하기 누구의 경우를 생각해야죠? 지금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선택할 수, 수학 하나에 과학하는 거. 근데 이미 수학 2개는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선택될 거고 나머지 3개 중에서 과학을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이죠. 따라서 몇이다? 9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더? A랑 B랑 둘이 A가 수학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내주면 몇 가지다? 18가지. 그러면 가에 맞는 수를 PQ라고 했으니까 얘는 90, 얘는 18이었으니까 답은 108이다. 몇 번? 2번. 다음은 19번. 자연수 n에 대한 이런 조건 좀 중요하죠. n에 대한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어떤 실수 조심해야 돼요. 실수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항상 크다. 2부터 5 사이에 어떤 실수를 넣더라도 얘는 0보다 커진대요. 얘가 뭐가 되게 참이 명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n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n을 적당히 잘 주면은 뭐 할 수 있다? 얘가 커지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 일단은 우리가 2차 함수가 보였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일단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반의 제곱 해가지고 표현해 보면은 n에다가 마이너스 16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그래프가 y는으로 정리했을 때 x-4의 제곱 플러스 n-16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4, n16 여기 있겠죠? 이게 이렇게 커져 있겠다. 됐죠? 그럼 얘가 여기가 4고 우리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5까지 여기까지 범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은 항상 어디에 같더라? 당연히 4에서 같더라. 그리고 그 값은 몇이더라? n-16이겠다.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n-16이 0보다 커졌다면 어떤 실수에서 이거 좀 중요해요. 어떤 실수 x가 존재하는데 어떤 실수 x에서 넘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여기에 어떤 실수 x가 존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떤 실수 x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내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값을 2에서 찾아보자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 생각해봅시다. 2에서 최대값이 우리가 2부터 5까지 존재할 때 2에서 최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 최대값은 뭐죠? 가장 내려가지고 여기 n-16이라는 값을 찾아버리자. 되겠죠? 그럼 2를 집어넣어 봅시다. 4 빼기 2 집어넣으니까 16 더하기 n. 이 값이 뭐보다만 큰다? 0보다만 크면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죠. n은 몇이 된다? 12가 크게 된다. 12보다 크기만 하면 n은 뭐가 되겠다? 이 값은 0보다 크다. 즉 0이 됐기 때문에 0보다 뭐한다? 크다. 따라서 얘는 n은 최소값은 몇이다? 1이다. 답은 1번. 다음 20번. 세집합 x는 1, 2, 3, 4, y는 2, 3, 4, 5, z는 3, 4, 5. 그래서 f가 이렇게 생겼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옆으로 좀 가봅시다. 일단 가번 조건을 두 가지를 조금 해석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대1이다. 일단 함수 그래프를 봅시다. 이렇게 x가 있고 y가 있고 g가 있다. 근데 여기에 1, 2, 3, 4가 있고 여기는 2, 3, 4, 5가 있다. 여기는 3, 4, 5가 있다. 여기서 1대1 대응이다. 나번부터 좀 볼 건데 나번은 뭐냐면 x랑 y의 집합, 두 집합에 있는 원소, 공통된 원소라고 하면은 2, 3, 4, 5가 있겠죠. 2, 3, 4, 5. 이 2, 3, 4, 5라는 2, 3, 4죠. 2, 3, 4. 2, 3, 4. 2, 3, 4라는 애가 있는데 2, 3, 4는 f 2 빼기 g2 g2 빼기 f는 1이다. 그럼 이 조건을 먼저 사용해 봅시다. 먼저 2라는 애를 한번 보내볼게요. 얘가 만약에 3으로 간다면은 f, 여기가 f고 여기가 g이기 때문에 f2는 당연히 2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g3이 만약에 3으로 2가 갔던 대로 똑같이 간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f3도 당연히 2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에서 어긋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g라는 애는 똑같이 2, 3, 4라는 애는 적어도 뭐 할 수 없다? 같은 곳으로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어디로 보내주죠? 다른 데로 조금 보내주죠. 뒤로 좀 가서. 그럼 만약에 얘가 4로 갔다면은 얘는 3으로 갈 것이고 4가 5로 갔다면 F4는 4로 갈 것이다. 즉 이거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은 G라는 애가 Y에서 어떤 거 빼는 뭐 식으로 적자면 5에서 빼내 여기서 G로 간다면은 얘는 1대1 대응이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3, 4, 5로 하나씩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5는 자기 맘대로 가도 상관없겠다. 이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F라는 애는 1, F에서 1이 하나 못 갔는데 1은 F라는 자체가 1대1 대응이 됐기 때문에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겠다? 5로 가야겠다.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면은 F1은 무조건 5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G5는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거 1대1 대응 느낌 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기억님들 봅시다. 함수 G합성 F, G합성 F는 얘가 G합성 F죠? G합성 F, G합성 F의 치역은 G다. 맞죠? 왜냐면 얘네 3, 4, 5가 1대1 대응. Y에서 5를 뺀 게 G로 다 같기 때문에 얘는 뭐한다? 치역은 일단 최소 G가 되겠죠. 5가 어디로 가든 간에 관계없이. 기억번 맞다.
니은번 F 역의 5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잘 보면은 요거 잘 볼 수 있겠죠. F1이 5면은 F 역의 5가 몇이다? 1이다. F 역의 5가 1이 1대1 되면 되니까 1인데 1이 2보다 크다? 거짓이죠. 니은번까지 체크 완료. 디귿번 봅시다. 디귿번 볼 건데 디귿번은 좀 나눠 볼 거예요. 한번 F1이라는 걸 잡으면 F1은 아까 전에 우리 5라고 했으니까 F3에다가 G2 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면 얘는 사실 아까 5였으니까 F3에 G2고 그 다음에 얘가 5가 될 것이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정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2, 3, 4, 5라는 힌트를 가지게 된 건데 F3이 최소 적어도 2는 될 거기 때문에 얘는 2까지 빼고 5 빼면 3, 4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경우를 나눠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G2가 3이라면 또는 G2가 몇이라면 4라면 이 두 가지 가정을 갖고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G2가 3이라면은 첫 번째 나 조건에 의해서 F2는 몇이 될 것이다. 당연히 2가 될 것이다. 빼면 1이 나와야 되니까 F2가 2라면은 우리 어떤 조건? F3은 어떻게 돼? F3도 아까 2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뭐가 작기 때문에 F3은 뭐보다 작다? G2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몇 밖에 없을 것이다? 2밖에 없다. 얘가 아까 3이었으니까. 그럼 얘가 2라면은 얘도 2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틀렸다. 그러면 G2가 3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됐고 G2가 4인 것도 확인해 봅시다. G2가 4라면은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F2는 몇일 것이다? 3일 것이다. F2가 3이다. 그러면 F2 여기서 F3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잘 보니까 G2보다는 작아야겠고 근데 얘가 4고 얘가 올 수 있는 건 3, 2랑 3밖에 올 수 없는데 F2가 3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F3은 가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 따라서 F3은 2, 그 다음에 F3 나왔고 F2 나왔고 그러면 F4도 F1도 나왔고 남는 건 F4는 갈 데가 어디밖에 없겠다? 4밖에 없겠다. 왜?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문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F4 더하기 G2의 값은 어떻게 된다? F4는 아까 구해보니까 4였고 G2도 4였네요. 그러니까 8이다. 따라서 디귿번도 틀렸다. 답은 몇 번? 1번. 네, 다음은 21번.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10개가 적혀있는 의자가 배열되어 있다. 뭐 11번부터 17번까지 23번부터 25번까지 나머지들은 좀 안 졌나봐요. 보니까 뒷면에 7개 정도 있을 거고 앞에 3개 정도 해서 10개다. AB를 포함한 5명 AB를 포함한 5명 ABCD라고 할까요? 그냥 편의상 이가 있는데 다음 규칙에 따라서 10개의 의자 중에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다. 서로 다른 5개. 가번 볼게요. A는 24, 좌석번호는 24번 이상이다. 그러면 A는 후보가 24랑 25밖에 없겠다. B의 좌석번호는 14 이하이다. 14 이하에 있는 건 4개 있죠. B는 11, 12, 13, 14번에만 앉을 수 있겠다. 나 볼게요.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학생도 두 좌석 번호가 차이가 1이 되도록 하지 않는다. 그럼 11, 12, 12, 13 이런 식으로 앉지 말라는 소리죠. 사이적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양옆으로 뭐 한다? 거리를 둬라. 거리 두기 해라. 코로나에 맞게. 답은 5명 학생 중에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 차이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 앞뒤 앉지 말라는 소리는 뭐해라? 10번 차이 나는 것들이 앞뒤네요. 그러면 얘도 앞뒤로도 거리를 둬라 이거죠. 코로나에 맞는 문제 같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조건들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하나씩 넣어봅시다. 보니까 만약에 양옆에도 못 앉게 된다면은 24 첫 번째 경우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A가 24에 앉아버리면은 A 번호를 24로 딱 결정해버리면 23번이랑 25번엔 당연히 아무도 앉을 수가 없다. 그리고 14번도 앉을 수가 없다. 이거 좀 지우고 생각해봅시다. A를 골랐기 때문에 여기들은 못 앉는다. 됐죠? 그리고 뒤에는 몇 명이 앉아야 된다? 뒤에 4명이 앉아야 되죠. 1명밖에 못 앉았으니까. 뒤에 4명이 앉아서 떨어져서 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다?
여기 즉 13, 15, 11, 13, 15, 17밖에 못 앉겠다. 앉는 경우 뭐밖에 없다? 11, 13, 15, 17밖에 없다. 됐죠? 근데 여기서 11, 13, 11, 12, 13, 14에서 앉을 수 있는 애가 B가 거기 앉아야 되니까 B부터 앉히고 나머지들은 적당히 앉히면 되겠죠. 내 자리 딱 맞으니까 이제 11, 13에 앉힐 수 있는 거 두 가지 B 앉혔어요. 남는 자리는 세 자리, 그 다음 두 자리, 한 자리 계산해 보니까 6, 4, 12, 12가지 경우수가 있겠다. 두 번째, A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24, 25였기 때문에 이번엔 A를 어디에 앉혀봅시다. 25에 앉혀봅시다. 그럼 다시 여기를 좀 지우고 어떤 자리에 나오는 거 봅시다. A가 이번에 어디에 앉았다? 25번에 앉았다. 그러면 못 앉는 자리는 15번 못 앉고 24번도 못 앉죠. 이제 옆자리, 뒷자리, 사회적 거리 두기. 그러면 여기 앉히고 나서 보니까 뒤에 4명을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죠. 이제 4명이 앉으려면 15번 자리가 비울 수 있는 11, 13, 15, 17밖에 없는데 15번 자리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뒤에는 몇 명밖에 못 앉는다? 뒤에 3명이 앉는다. 즉 앞에 한 명이 앉아야 된다. 즉 몇 명이 앉아야 된다? 23번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될 것이다. 23번 누가 앉으면 13번 못 앉는다. 됐죠? 그럼 앉을 수 있는 자리가 11, 12 중에 하나 고른 자리, 16, 17 중에 하나 고른 자리, 14번 자리. 이렇게 5명이 앉겠다. 즉 뭉텅이로 묶어봅시다. 11번이랑 12번 뭉텅이 하나, 14번 자리 하나, 16, 17 자리 하나, 마지막으로 23번 자리 하나. 이 4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 4가지 중에 사람 앉힐 건데 일단 11번, 12번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곱하기 2가 될 거고 16, 17 중에 하나 고른다고 하면 곱하기 2로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리를 뽑아보니까 11이랑 14, 16, 23번 자리가 뽑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앉을 수 있는 B가 앉을 수 있는 건 11, 12, 13, 14밖에 없으니까 11, 14 중에 하나 고를 수밖에 없겠죠? B가 고르는 거 2가지. CD는 맘대로 앉아도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되겠죠? 총 곱해보니까 아까랑 똑같이 12가 나왔는데 여기 11, 12, 16, 17 2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몇을 하자? 4를 하자. 몇? 48. 2가지 12 더하기 48이니까 몇이 나오겠더라? 60이다. 답은 몇 번? 2번. 다음 22번 문제. 다항식 여기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 정리 쓰면 되겠죠? x에다 몇을 집어넣자? 2를 집어넣자. 2 집어넣으니까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다. 그럼 8 더하기 4 빼기 4죠? 값은 몇? 8. 답은 8. 23번 fx가 루트 x-2 플러스 2에 대하여 f역의 7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f역의 7이라는 말은 y값 7이 나왔다고 계산하고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버려도 상관없겠죠. 굳이 역함수 구하지 말고 7은 여기에 x-2 플러스 2다. 날리면 5만 남을 거고 양변 제곱합시다. 25는 x-2 x는 몇? 27. 답은 27. 다음 24번 7개 문자 치얼업이 있대요. 여기서 중요할 거는 2가 2개라는 거 정도 포인트 잡으면 되겠죠. 근데 마침 이 2개가 서로 이웃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다 뭉텅이로 묶은 다음에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2는 심지어 자리를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뭉텅이만 계산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 총 몇 팩? 6팩 6팩이니까 계산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이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6이고 여기에 20 6이니까 120에다 6 곱하면 되겠죠? 720 이 정도 숫자는 암기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25번 다항식 요렇게 생긴 애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은 뭘 할 수 있다? 인수정리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만 잘하면은 나타날 수 있겠다. 딱 적어봅시다.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더하기 b에다가 x 마이너스 1 일단 3차식이죠. 그럼 x 마이너스 1이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로 묶어봅시다. 여기는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a 뒤에는 b만 나왔다. 됐죠? 총계 한번 해봅시다. x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정리해보니까 x제곱 플러스 2a
EX랑 AX가 있으니까 2 플러스 A에 X 더하기 뭐가 나오겠다? 2A 남고 B다. 됐죠? 그럼 얘가 여기 앞에 지금 얘 자체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라는 애가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얘 자체가 뭐가 될 것이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가 될 것이다. 즉 2 플러스 A가 당연히 몇? 4. 2A 플러스 B가 몇? 5가 될 것이다. A는 몇이다? 2. A가 2다. 여기다 2 집어넣어 봅시다. 2 집어넣으면 4니까 4 플러스 B가 5라면 B는 몇이다? 1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몇이다? 3. 답은 3. 다음 26번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여기가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건 뭐다? 실수의 개수가 2개다. 1개 안 된다. 3개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된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딱 2개밖에 없다.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3개가 있던 2개가 있던 없든 이런 케이스밖에 없죠. 3개밖에 없든 2개밖에 없든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뭐가 나온다? 중근이 발생한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봅시다. 중근 어느 한쪽에 중근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일단은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조립제법 한번 사용해 볼게요. 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A 누가 봐도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죠. 1 이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A A 0. 그러면 얘 인수분해가 완료됐네요. 뭐로?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중근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사이는 여기 있는 1을 1 합쳐서 여기서 중근이 발생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근으로 살펴봅시다. 일단은 판별식 바로 쓸게요. 판별식 4분의 d 사용해 봅시다. 4분의 d 하면은 4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곱하기 A다. 근데 얘가 뭐가 된다? 중근이 되니까 0이 돼야 된다. 즉 4는 A니까 A는 몇이 된다? 4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여기에 X는 1이라는 X가 1이라는 근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X가 1이라는 근을 갖고 있다. 즉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다. 그러면 X제곱 집어넣읍시다. 1 빼기 1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A는 몇이다? 0이다. 그러면 A가 몇이 나오죠? 집어넣으니까 A는 3이다. 됐죠? 그럼 만약에 지금 정리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x-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3이다. 그럼 여기는 x-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x-1 얘 인수분해 되면 x-1에다가 x-3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중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근이 발생하게 되면 근의 한 개에다가 여기서 x는 3에서 한 개 더 총 몇 개? 2개 이렇게 발생이 있다. 즉 뭐다? a가 3이랑 a가 4인 경우가 된다. 즉 합은 몇이다? 7. 답은 7. 27번 곡선 얘랑 직선 y는 3x 플러스 k, k는 0보다 일단 크대요. 이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두 점 PQ에 대해서 선분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는데 1대2로 내분한다? PQ, 지금 찍혀있는 PQ에다가 1대2로 내분한다면 적당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뭐 1이래요. 됐죠? x가 1이다. 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좌표가 1이다. 그러면 다음 P의 점의 x좌표는 Q의 점의 x좌표보다 작다. 그렇게 나타난다. PQ의 위치를 찍어주려고 한 거죠. 그럼 여기를 1대2로 내분했다고 하니까 이 길이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2알파라고 잡아도 되겠죠. 맞죠? 그럼 알파랑 2알파로 잡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 두 PQ라는 점을 이 두 직선, 이 두 그래프를 하나로 합쳐서 방정식으로 살짝 바꿔볼 거고 얘가 알파 2알파가 됐다면 그 x값도 마찬가지로 알파랑 2알파일 것이다. 왜냐면 내분점 외분점 당연히 x끼리 내분하고 y끼리 내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값이 똑같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비례식 써도 되겠지만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y는 3x 플러스 k라는 애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 둘을 연립을 한번 해서 뭐로 만들어 봅시다. 방정식으로 바꿔 봅시다. 둘이 뺄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는 3x 플러스 k가 될 거고 넘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이다. 됐죠? 이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찾아볼 거예요. 두 근을 찾아볼 건데 아까 알파 2알파 찾았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게 2대 1 비율이에요. 1대 2,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 안 놓을게요. 여기를 2알파라고 둡시다. 그 길이를 여기 이렇게 내려온 길이, 여기서 내려온 길이 알파랑 2알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두 근, PQ라는 점은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근을 측정 잡아봅시다. 첫 번째, 얘가 x좌표의 값이 1이기 때문에 그 알파랑 알파 베타 두 근을 1 빼기 알파랑 1 더하기 2알파라고 둘 수 있겠죠. 두 근을. 그럼 두 근의 합이었으니까 두 근을 더하면은 2 더하기 알파가 몇이다? 5가 나왔다. 따라서 알파는 몇? 3. 됐죠? 알파 찾았네요. 알파 찾았으면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어 보니까 1-3이니까 마이너스 2랑 3 집어넣으니까 6에다가 7이다. 즉 두 근은 마이너스 2랑 7이 나왔다. 그럼 두 근의 곱을 구합시다. 마이너스 14인데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k다. 따라서 k는 몇? 14. 됐죠? 답은 14다. 28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부분 집합 A랑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의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은 우리 뭐 전체 집합이랑 이런 거 좀 그려봅시다. 전체 집합 이렇게 생겼을 거고 A라는 집합, 그 다음에 B라는 집합, 교집합이 있겠죠. 3, 4, 5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거는 생각해보면은 우리 드모르간 법칙 사용해도 괜찮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교집합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한 거죠. A 교집합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뭐다? 1, 2, 4다. 근데 A라는 애가 뭘 가지고 있다? 3, 4, 5를 가지고 있다. 즉 누구가? 4라는 애는 A한테만 가지고 있구나. 또 여기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어디에 있다? 교집합에 껴 있어야 되니까 3, 5는 바깥에 있겠다. 여기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나번 X가 U에 포함되는 전체 집합에 포함되고 NX1이 1이다. 즉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다? 한 개인 집합, 한 개의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요거를 해봤더니 A랑 X의 합집합을 구해봤더니 그리고 차집합 B를 냈더니 뭐가 됐다?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A에서 그냥 B를 빼도 이거의 개수는 한 개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4가 있기 때문에. 맞죠? 무조건 한 개는 나올 건데 추가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여기에 3하고 4하고 5라는 원소 집합으로 봅시다. 3이라는 집합이랑 4라는 집합이랑 5라는 집합을 가지고 오면은 여기에다가 A랑 합집합 X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집합은 당연히 그냥 A가 나오죠. 3, 4, 5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A에서 B를 빼게 되면 당연히 몇이 된다? 뭐가 남는다? 4만 남는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문제는 누구? 1하고 2인 케이스. 1하고 2가 만약에 어디 있다? 바깥에 1이 바깥에 있다면은 1 A랑 X 합집합을 한 거는 적어도 뭐가 될 것이다? 1, 3, 4, 5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여기서 B를 뺀다. A 합집합 X에서 B를 뺀다면은 B에서는 1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뭐는 된다? 1하고 4가 생겨서 집합의 개수가 몇 개 된다? 2개 이상이 돼버리겠다 되는 거죠. 즉 1은 바깥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 있어야 된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2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B에 들어가야 되는 원소는 뭐다? 1, 2, 3, 5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합이었으니까 몇이다? 더하면 3에다가 8이죠. 몇? 11이다. 답은 11. 다음 29번 문제. 29번 원 요렇게 생긴 원의 중심이 A,-A고 반지름의 길이가 3A인 A는 0보다 크죠 당연히. 이것과 원과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죠.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서 봅시다. 여기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여기에 A,-A고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다면 A, A 뭐 요 정도의 원의 중심이 있겠죠. 좀 더 길게 연장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3a 정도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조금만 작게 요 정도 있는데 3a 정도 길이가 되는 이 정도의 원이 이렇게 있대요.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됐죠? 이런 원이 있는데 여기에 만나는 점 여기 각각 A랑 B라고 하죠. 뭐 A에 B랑 순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될수록 하는 원 중심 P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러면은 적당히 마지막입니다. 이 3개의 점을 각각 P1, P2, P3라고 하죠. 3개니까 P1, P2, P3. 그럼 여기에 적당한 점이 있을 텐데 이 적당한 점에 P가 있고 P1이 있고 뭐 여기 적당한 뭐 P2, P3가 있겠죠, 이게. 그리고 이 넓이가 전부 다 같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이 삼각형들을 각각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AB를 밑변으로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밑변을 똑같이 갖고 있다? 즉 뭐가 된다? 밑변을 똑같으면 높이가 다 똑같다는 소리죠. 왜냐면 넓이가 다 똑같으니까. 밑변과 높이가 똑같다. 즉 여기 이 길이들이 전부 다 똑같다. 뭐 H라고 할까요 그냥? 높이니까. 됐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P1, P2, P3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하죠. 이 S라고 할 때 A랑 곱하기 S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죠. 그럼 봅시다. 먼저 이 A랑 B의 거리를 조금 특정을 잡아볼 건데 여기 요 길이가 우리 3A죠.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온 이만큼이 A만큼 내려왔던 것 같아요. 길이가 마이너스 A니까. 그럼 여기 이 길이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9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즉 8a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 몇이 나온다? 2루트 2a. 여기까지 찾았죠? 2루트 a면 ab의 길이 자체가 몇이 된다? ab의 길이는 4루트 2a다. 즉 PAB, 삼각형 PAB, P1이라고 할까요? P1AB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루트 2A에다가 곱하기 몇? H를 곱해보니까 몇이 나오더라? 8루트 2가 나오더라. 넓이. 약분하면은 2일 거고 약분 날리고 여기 날리면 4다. 즉 A에 H 둘이 곱한 게 몇이 나오겠더라? 4가 나오겠다. 이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거리를 잘 재보니까 가장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4개가 나올 수도 있죠. 사실 원래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다면은 여기 왜냐면 이거랑 평행한 직선 위에 있을 테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들이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4개가 나타나야 될 텐데 3개밖에 안 나타났다는 말은 이 길이랑 그 위에 나타난 거리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즉 여기가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는다. 즉 H의 길이가 몇이 되더라? 2A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가 길이가 2A였으니까 이거는 A 곱하기 2A가 4였다. 즉 A는 몇이다? 루트 2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됐죠? A가 루트 2가 나왔다. 그럼 A가 루트 2가 나왔다는 걸 이용해서 한번 삼각형을 구해봅시다. 그럼 이제 높이랑 넓이를 잘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삼각형 파란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P1, P2, P3 이 삼각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한 직선 위에 이렇게 놓여진 삼각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높이라는 게 H로 동일할 거고 그리고 이 P1, P2를 지나는 이 직선을 우리 좀 특정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H만큼 내려왔다 H만큼 원래 Y는 X란 직선 X축에서 H만큼 내려왔다 지금 몇만큼 내려왔다 2A만큼 내려왔다고 보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A만큼 내려왔다 지금 아까 Y는 마이너스 2루트 2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루트 2랑 만나는 교점을 P2, P3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원과 우리 연립을 해가지고 x의 값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뭘 찾자? 밑변의 길이 P2, P3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여기 얘랑 이 직선 원이랑 만났으니까 여기 대입을 해보면 원래 x-a가 루트 2였으니까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은 얘였으니까 루트 2니까 298이 나오겠죠? y 값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2를 집어넣는다. 집어넣어 보면은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18이다. 넘어가니까 얘 제곱해주니까 2 되죠? 2 넘어가니까 몇이다? 16이 되더라. x 마이너스 2 루트 2 제곱은 몇이다? 16이다. 그럼 얘 양변에 그냥 제곱 풀어봅시다. x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2는 4다. 그러면 x는 몇이 된다? 4 플러스 루트 2 되겠죠. 사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P3가 크다고 생각해 보면은 P2라는 애는 당연히 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일 거고, 그 다음에 P3는 뭘까요?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둘의 거리니까 한쪽에서 한쪽 빼버리십니다. 빼버리면 몇이 된다? 8이 나오겠다. 되겠죠? 얘가 8이 나왔다. 그러면은 P1, P2, P3니까 밑변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P1, P2, P3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아까 8이었고 P1, P2, P2, P3 밑변이 8이었고 높이는 아까 전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H였고 얘도 H다. 즉 2H의 길이가 되니까 아까 H가 몇이었죠? 2A, 그러니까 2루트 2였죠? 그럼 얘는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8에다가 H의 값이 아까 전에 2A였으니까 2루트 2. 그럼 얘는 4루트 2다. 그럼 약분되면 몇만 남는다? 16루트 2만 남더라. 답은 몇이다? 16루트 2. S죠? S의 길이가 16루트 2였고 그 다음에 A의 길이가 루트 2였다. 즉 A 곱하기 S는 곱하니까 32. 답은 몇이다? 30이다. 다음 30번 fx. fx가 x-a분의 bx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0이 아니다 라고 할 때 gx를 이렇게 정의 내리라고 합시다. 그럴 때 t에 대해서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 즉 이렇게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아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겠죠.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될 것 같으니까 fx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fx는 여기에 x-a에 b로 묶어서 x-a 하면은 마이너스 ab니까 플러스 ab 해주면 되겠죠. 정리하니까 x-a분의 ab고 여기는 플러스 b 하면 되겠다. 됐죠? 그럼 이제 gx도 정리해 봅시다. gx는 일단은 여기 fx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는 x-a분의 ab 플러스 b고 어떨 때 x가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f에다가 x 플러스 2a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 2a 마이너스 a고 ab 플러스 플러스 얘는 플러스 b지만 여기다가 더한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되죠? x 플러스 a분의 ab 더하기 b에다가 i 하나 더 주어준 거, 이게 a가 x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a, b가 점근선들의 교점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랑 a 플러스 b가 기준이라는 걸 통해서 그려볼 건데, 일단 대략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대략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여기서 b가 0보다 크냐 b가 0보다 작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파란 부분에 AP, AB 둘이 곱해지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사분면이 달라진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일단 A, B가 만약에 0보다 크다, B가 0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하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 B가 0보다 작다라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일단 점점 해서 점근선을 좀 그려주고,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적당한 위에 있겠죠. 여기 A, B. 그 다음 점근선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X가 A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그려야 되겠죠. 어떤 부분? 빨간 색깔로 그려볼게요. 이런 부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보니까 마이너스 a, a 플러스 b다. a 플러스 b라는 값은 적당하게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반대쪽이니까 좀 더 있겠죠.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요 위쪽에 빨간 색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남아있는 공간 여기는 없을 거고 a보다 큰 영역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의 모양인데, 얘가 어떤 y는 t라는 얘랑 교집합으로 만들어진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했는데, ht의 개수가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9부터 t가 마이너스 8까지고 k보다는 뭐한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누가 봐도 이쪽은 계속 파란 색깔이 교점이 생긴다면은 한 개씩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계속 커질 거기, 그 교점의 개수가 생길 거기 때문에 요거의 범위랑 뭐한다? 맞지 않을 거다. 즉 맞지 않을 거다. 즉 이 그래프 B라는 그래프에 성립할 수가 뭐한다? 없다. B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아니다. 따라서 B는 0보다 뭐한다? 작을 것이다. 그렇죠? B가 0은 아니니까 B가 0보다 작은 케이스도 똑같은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졌을 건데, 뭐 A가 B보다 크던 작던 간에 적당한 A가 있을 거고 적당한 B, 아주 작은 B가 있을 건데, 당연한 거지만 A 더하기 B는 좀 더 큰 게겠죠. 여기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A, B 똑같이 점근선 그리고, 조금 내릴게요. 점근선 그릴 거고, 여기에 존재하는 값을 찾아보면 A, B니까 A보다 작은 범위고, 그래프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원래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이 존재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a랑 아까는 똑같이 마이너스 a라는 점 적당하게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당연한 얘기지만 뭐보다 크다? b보다는 크겠죠. a는 양수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이렇게 생긴 점근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a보다 큰 영역 빨간 색깔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뒷부분 a보다 작은 범위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범위를 보겠다? 적당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우리 그래프라는 게 여기서 어디를 지나간다, 어디를 지나갈지 모르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아래로 길어지는 이런 그래프일지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 어떤 케이스? 여기 이렇게 그 점근선 위쪽으로 지나가거나 점근선을 딱 맞춰 지나가거나 점근선에 어떻게 좀 아래쪽에서 지나가거나,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좀 살펴볼 건데, 그거를 세 가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 색깔로 이렇게, 셋 중에 하나겠죠. 빨간 색깔도 하나 그려놓을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값이 b라는 값인데 적당한 g에서의 a를 집어넣었다. 따라서 어떤 값? 여기 값은 무슨 값이냐면 ga라는 값일 거예요. a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여기가 b였으니까 이 빨간 색깔 선은 어떻게 된다? ga랑 b랑 봤을 때 ga가 더 작은 케이스, 검정색 케이스는 ga랑 누구랑? b랑 같은 케이스, 파란색 케이스는 GA랑 누구랑 B랑 봤을 때 GA가 큰 케이스예요. 이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에 따라서 분명히 해의 개수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해의 개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옆으로 좀 올게요. 만약에 파란 색깔 GA가 B보다 커졌다고 하면은 이 아랫부분에서 뭐가 생길 거다? 교점이 생기겠죠. 교점이 생기겠죠. 그럼 아랫부분에서 교점이 생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GA보다 작은 범위에서 하나 생길 거고, 중간에 안 생겼다가 그 다음에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범위로 보면은 검정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요 범위,
요 사이에서는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이 아랫부분, 요 부분에서 교점이 하나여야 되는데 교점이 하나인 부분은 어떻게? 원래는 t보다 작다. 여기 지금 보면은 등호가 있고 등호가 있는 부분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등호가 어디에서 없다? 여기서 등호가 안 생기겠죠. 어딜 때? GA랑 B랑 같을 때는 개수가 0개다. 즉 뭐한다? 얘는 거기 범위에 포함될 수가 없다. 즉 그러면 얘 GAB가 B보다 컸을 때는 성립하지 않겠죠. 왜냐면 얘는 아래쪽에는 등호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 검정 색깔도 볼게요. 두 번째, GA랑 B랑 만약에 같아졌다면은 어떻게 된다? 한 점이 떡 생기죠. 지금 어떤 점이 생기죠? 한 애가 순간적으로 생기는 점이 만약에 Y는 T라는 애가 Y는 GA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딱 생긴다. 즉 그래프에서 여기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이런 구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점이 근으로 생기겠다. 되겠죠.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검정 색깔도 안 되겠다. 중요한 포인트 빨간 색깔 보면서 설명할게요. 빨간 색깔을 보면은 어떻게 해놓을 수 있냐면은 빨간색에 보면은 여기 아랫부분 좀 이제 빨간색 색칠 좀 해볼게요. 여기 부분에서는 한 개만 존재하다가 여기까지 포함이죠. 포함해서 하나만 존재하다가 여기서는 겹치는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부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얘가 점근선으로 존재하는 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전부 다 한 점씩 또 존재하죠. 한 점씩. 이게 어디로 간다? 쭉 올라간다.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범위 내에 정확하게 포함된다. 근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GA라는 범위, GA보다 크거나 같고 T라는 애가 어디보다 작다? B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한 개씩 존재할 거고, 그리고 어디서 존재하면 A 플러스 B보다 큰 영역에 존재해요. A 플러스 B보다 T가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그럼 이 부분이랑 아까 지금 이 부분, 이 두 개가 뭐한다? 일치시켜주면 되겠다. 즉 GA라는 애가 몇이다? 마이너스 9일 거고 B가 마이너스 8일 거고 마지막 A 플러스 B가 뭐랑 같을 것이다? K랑 같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B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대입해봅시다. GA가 마이너스 9, A는 0보다 A보다 큰 범위니까 어디에 집어넣어야죠? 아까 전에 식이라면 이 식에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어보죠. GA는 A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A에다가 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해보니까 여기에 날리면은 2분의 B만 남고 A 플러스 B다. 따라서 2분의 3B에다가 A를 더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9다. B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되겠죠? 플러스 9는, 플러스 A는 마이너스 9다. 따라서 A는 몇이 된다? 3 나오더라. 그럼 A 더하기 B가 K라고 했으니까 K는 몇이 될까요? 3 빼기 8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됐죠? A랑 B, K 다 구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곱하기 B 곱하기 G-K. G-K만 구하면 되는 이제. G-K. 그러면 아까 전에 K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G 몇을 구하자? 5를 구하자. G5. 아까 전에 첫 번째, 이게 아래식, 이 식이죠? 다시. 아까 그 식. 이 식에다 다시 한번 대입해 봅시다. X에다 5를 집으니까 5곱. A는 아까 전에 3.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더하기 3. 2니까. 계산해보면 여기는 8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4다 약분되죠.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었고 마이너스 5였으니까 마이너스 8이다. 따라서 여기 계산해보면은 A는 3, B는 마8, G-K도 마찬가지로 마8 곱하면은 64 곱하기 3이네요. 64 곱하기 3이니까 3, 4, 12, 6, 3, 18, 192다. 답은 몇이다? 190이다. 네,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1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환경평가를 풀어봤는데요. 역시 모르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더라도 본인의 손으로 한번 풀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